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일 오후입니다. 이 역병이 일어나면은 속죄양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패스트 같은 역병이 일어나면은 소수 인종에게 뒤집어 씌워 가지고 막 집단 살육을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도 이런 경우에 많이 희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이 우한 코로나가 유행을 하니까 신천지라는 기독교 단체가 지금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좀 독특한 포교 활동을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단 피해자입니다. 그죠? 피해자. 그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이 집단 생활 또는 집단 예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많이 퍼져나갔어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인권 변호사라는 박원순 시장은 미필적 고의의 살인 혐의로 이만희 교주를 체포해야 한다 하는 건의를 윤석열 총장에게 했다고 발표를 하고 서울시가 고발을 하게 됐는데, 살인죄를 걸어서 고발을 했어요. 야, 이거 좀 마녀사냥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권에서 자기들한테 쏠리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리는 왜 초기 대응 잘못했느냐 하는 이 비판을 슬쩍 신천지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고, 신천지를 지금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추미애 법무장관, 이 입만 열면은 말썽을 부리는 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밝혔어요. 지난달 28일 오후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특정 종교단체의 압수수색을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대검찰청 관계자 2명이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한 검찰이 방역당국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만났는데, 대검 관계자는 이날 신천지가 집회장이나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했고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냐고 질병관리본부 측에 물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 등은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을 전수조사해 보니 누락된 것이 없어 보인다.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은 신천지 신도들이 다 숨는다. 진단과 방역이 급선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대구시가 자신들이 신천지로부터 제출받은 명단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받은 명단에 차이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 방역당국은 검증 결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은 이 방역에 큰 지장을 준다라고 하니까 검찰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하고, 윤석열 총장도 방역 활동을 돕는 차원의 검찰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법무부가 이건 과잉 지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개토 유대인 거주지입니다. 개토 유대인처럼 취급해 지하로 숨어버리게 할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도준 서울대 의대 교수도 지금 강제 수사가 동원되면 신천지 신도들이 숨어 들어가 방역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조선일보는 법무부까지 신천지가 코로나의 원흉이라는 여론몰이에 가세하면서 방역 당국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신천지 신도 24만여 명 가운데 작년 7월부터 올 2월 27일까지 중국 우한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 신도는 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것은 올 1월부터였는데 작년 7월부터 집계한 데 대해 법무부는 질병본부에서 그렇게 자료 요청을 했다고 뭐 변명을 했는데 너무 좀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경우에 만약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마치 세월호 사건 난 직후에 유병언 씨, 선주척이죠. 유병언 씨의 구원파 관련 수사를 하고 또 해경 수사를 해가지고 그때 한 150명 정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무죄로 나왔어요. 그런 무리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현재까지는 정치권의 이 압박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때는 하고 지금은 달라요. 세월호 때는 이미 배는 뒤집어지고 살릴 사람 살리고 이미 생사가 분명해진 상태에서 이제 인양 작업이 있었으니까 수사를 해도 됐습니다. 그때는 수사하는 게 무슨 인양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역 당국이 하루가 급하게 신천지 교도들을 주로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판에 수사가 들어가면은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그리고 방역 당국은 방역 당국대로 수사에 혼이 빠져가지고 한쪽은 수사를 피하려고 그럴 거고 한쪽은 수사에 관련된 자료를 내야 할 거고 이 와중에서 사람 잡으러 다니고 압수수색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박원순, 추미애는 이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은 지금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또 그것도 조용히 하지 않고 막 기자들에게 공개를 해가지고 미필적 무슨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턱도 없는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사람 잡아 넣는 생각부터 합니다. 이거 조선조에 있었던 이 사색당파 싸움을 딱 연상시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참 나쁜, 다 그런 건 아니면은 고질적 뭐가 하나 있어요.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고소고발해가지고 사람 잡아 넣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 잡아 넣을까 하는 말이 그냥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게 형사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자중해야 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중해야죠. 이 사람들이 추미애, 박원순 씨가 이 불난집에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불난집에. 그나마 이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안심이 되는 게 이렇습니다. 검찰은 법무부가 이 수사 지시한 걸 그대로 일선 검사들에게 전달했다가는 검사들이 수사에 나서가지고 이 부작용이 있을까봐 오히려 추가 공지를 내려가지고 신중을 기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신중을 기하라고. 이제 검찰총장이 좀 말리고 나오는 형국입니다. 말리고 나오는. 그러니까 압수수색할 때는 반드시 사전보고를 하라. 사전보고를 하라. 강제수사에 돌입할 때는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에 필요한 관련자의 신천지 교도 명단을 이미 확보한 상태니까 당장 강제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부도덕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권이 이런 판국에 빨리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로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지금 과연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그게 타당한 방법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나 크게 보면은 시진핑에게 전화를 건다든지 해가지고 또 무슨 마스크를 중국에 많이 보내준다든지 해가지고 일단 국민들의 울분을 살 만한 행동을 한 거는 사실이고, 더구나
곧 끝난다 해가지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사람 정권 잡은 사람들도 이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뒤집어 선다라고 지금 아마 속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당시에 야당 대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공격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무능해가지고 슈퍼 전염자가 되었다. 슈퍼 전달, 그건 뭡니까? 슈퍼 전달자? 슈퍼 감염자가 됐다라고 혹독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마녀사냥 분위기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사람 잡습니다. 또 이런 사태를 수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악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제가 참고로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해가지고 1000명 이상이 죽었을 때 영국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수사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구속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앞으로 무슨 제도를 바꿔야 되느냐, 앞으로 배를 설계할 때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 있는 선주는 조용히 그 상류사회에서 말하면 퇴출되었다고 합니다. 사람 잡아 넣는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그나마 윤석열 검찰이 이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